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이익선입니다.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죠. 이번 리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육상 5000m 예선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약 3000m를 통과한 지점. 니키 햄블린이라는 뉴질랜드 선수가 뒤에서 달리던 미국의 에비 디아고스티노 선수와 서로 뒤엉켜 넘어집니다. 특히나 이 햄블린 선수는 지난 2011년 대구 세계육상대회에서도 다른 선수와 충돌해 넘어진 뒤에 눈물의 완주 경험이 있어서 더욱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또다시 주저앉은 햄블린의 어깨에 디아고스티노 선수가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죠. 일어나, 우리 완주해야지. 이 격려의 힘을 얻은 햄블린은 다시 일어났지만 정작 디아고스티노 선수는 발목 부상 때문에 달릴 수가 없었답니다. 이번에는 햄블린이 디아고스티노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둘은 무사히 완주를 하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쟁자이지만 어려울 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상태, 스포츠인 정신? 네, 이것이야말로 올림픽이 나온 최고의 드라마가 아닐까요? 8월 17일 수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출발합니다. 네, 손병휘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라는 곡, 오늘 여는 곡이었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수요일 순서입니다. 중년은 삶의 중심, 세상의 중심이죠. 중년들의 마음을 살짝 엿보는 코너, 줄여서 중심 시간인데요. 자, 이번 주 주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먼저 거리에서 만난 중년들의 목소리 들어봅니다. 지금 인천 상륙작전 하고 있지만 태극기 휘날리며 그때 제가 보면서 저희 친정아버지가 6.25에 참전을 하셨기 때문에 보면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 생각이 나서. 장동건이가 민희하고 전쟁터에서 막 폭탄이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때 서로 형제가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장면, 그 부분이 되게 조금 슬펐어요. 우리 아버지도 전쟁터에서 저랬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 연평해전이요. 그때 관심이 없었었는데 나중에 영화를 통해 가지고 그때 이렇게 비참했었구나, 그걸 알게 됐었죠. 진짜 많이 울었어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애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런 것들 바르게 알고 이 아이들이 이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로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영화를 많이 만들어서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태극기 휘날리며의 배경음악으로 살짝 깔아드렸는데 눈치채셨나요? 네, 목소리 들어서 아셨겠지만 우리의 역사를 다룬 영화, 실화를 다룬 영화, 역사 영화, 오늘 문자 주제입니다. 지난해 광복절 즈음에 흥행 성공한 암살이란 영화도 많은 호평을 받았었고요. 최근 개봉한 덕혜의 옹주는 각색이 많이 되긴 했지만 일제강점기를 돌아보는 또 다른 계기를 만들었죠. 태극기 휘날리며요. 또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오늘 기억에 남는 우리 역사 영화 문자 주시면 됩니다. 어떤 영화가 기억에 남으시는지요. 문자번호 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들으실 수 있고 또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상품이요.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2도 두피토닉,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2매, 그리고 9월 3일 토요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리는 파주 포크 페스티벌 티켓 2매씩 보내드립니다. 바비킴의 소나무 듣고 올게요.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0시 24분 막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오늘의 중심이란 코너의 문자 주제로 역사적인 사실을 다룬 영화, 역사 영화 중에서 어떤 작품이 기억에 남으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1775님이 인천 상륙작전이 기억되네요. 메가더 장군의 현명한 선택과 뜨거운 전호애들이 이런 장면들 때문에 눈물도 흘렸죠. 라고 주셨고요. 7253님은 저는 명량이란 영화를 하도 시끄럽게 사람들이 얘기해서 안 보고 있다가 우연히 TV를 통해 보게 됐는데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이 강토를 지키기 위해 많은 피를 흘렸는지 깨달을 수 있었고요. 최민식 씨 연기가 두고두고 머리에 남을 명연기로 기억됩니다. 라고 주셨어요. 네. 이번 주 주제가 우리 역사 얘기인데 그중에서 오늘은 역사 영화로 좀 좁혀봤습니다. 역사 영화 중에 기억에 남는 작품 문자 주세요.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열어두었습니다. 자, 오늘은 똑똑 50+ 재테크 경제 얘기하는 날이죠. 은퇴 후 창업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잠시 후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홍렬입니다. 간혹 제가 오래도록 진행자로서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항상 열심히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런 라디오를 만났습니다. 바로 94.5MHz YTN 뉴스 FM. 당신을 돋보이게 할 라디오, 당신을 생각하는 라디오 94.5 YTN 뉴스 FM입니다.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주 수요일 똑똑하게 노후를 준비하게 해드리는 똑똑 50+ 재테크 시간입니다. 100세 시대 노후 재테크를 위한 궁금증도 똑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이윤학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장님이세요.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휴가 다녀오셨나요? 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냥 방콕 했습니다. 시원하게? 네. 그게 비용이 훨씬 덜 들죠? 에어컨 틀어놓고 그냥 집에서 그럼요. 쉬시는 게. 네. 전기세 걱정은 조금 했습니다. 아니 근데도 참 그 전기세 때문에 네. 자꾸 어디 나가면 뭘 사잖아요. 먹고. 네. 그 돈이 더 드는데. 여튼 간만에 반갑습니다. 은퇴하면 창업해서 생활비도 벌고 남은 시간은 가족들과 보내고 은퇴 후 창업을 준비하는 많은 시니어들의 로망인데요. 현실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은퇴 후에 그 재취업을 원하는 분도 많으실 테고 또 창업을 하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이 두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혹시 월급 받는 직장인과 월급 주는 사장님 중에 뭐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월급 받는 직장이에요. 네, 그러시죠? 왜냐면 주는 거 너무 신경 쓸 것 같아요. 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베이비 그런가요? 부모들이 네. 55년생부터 63년생인데요. 네. 이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예. 월급을 주고 싶냐? 받고 싶냐? 네. 그랬더니 10명 중에 6명이 60%가 월급 받는 직장인을 원했습니다. 그러시구나. 왜냐하면 그만큼 사업이 힘들고 창업도 힘들고 사업이 힘들다는 걸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창업 쪽을 선택하는 분들이 왜 그 방법을 선택하시는지 가장 큰 이유가 뭐로 나왔습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50대가 넘어서 창업에 대한 그 열정 때문에 아마 창업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것을 실행에 옮길 용기는 그렇게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은 어떤 절박함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재취업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직장에 일자리를 얻고 싶지만 그게 막상 쉽지 않아서 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막상 있는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라든지 소일거리 정도여서 본인의 성에 차지 않는 거죠. 아하. 물론 이제 정말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평생의 마지막 기회다 해서 그런 일을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냥 창업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청년 창업처럼 열정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한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창업, 알고 있는 창업은 사실 개업이다. 창업이라는 건 이전에 없던 것들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렇게 도출해내서 만드는 일이 창업이지, 우리가 어떤 가게를 내고 프랜차이즈를 내고 하는 건 개업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저는 수긍이 가더라고요.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네네. 네. 어쨌든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네. 그냥 씁니다. 그럼 실제로 은퇴 후에 이 창업에 도전하는 숫자와 좌절하는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 20년 만에 지금 창업자 숫자가 최저로 떨어졌어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자영업자가 숫자가 한때는 전체적으로 600만 명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5월에는 545만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지난해만 한 8만 9천 명 정도가 문을 닫았는데요. 그렇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네. 작년 기준으로 보면 60대 이상의 창업자 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줄고 있는데. 네. 그래서 60대 이상이 한 70만 개 정도인데 무려 한 7만 3천 개가 더 늘었습니다. 이 순증 규모는 전체에서 늘어난 것의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60대 이상의 창업이 대단히 크게 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네. 아마도 2012년, 13년 이때부터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를 하기 시작을 해서 네. 그 사람들이 50대 말에였기 때문에 60대로 넘어오면서 본격적으로 60대의 창업이 많이 잡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주로 60대 이상의 분들이 창업하는 업종을 좀 구분해봤으면 좋겠는데, 뭐 어느 한 업종을 딱 꼭 찍는다기보다는 이제 좀 뭐랄까요? 좀 뭐랄까요? 이걸 어떻게 뭐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뭐 카테고리로 보면 뭐 여전히 그 많은 분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을 가장 창업을 많이 합니다. 쉽게 말해 네. 진입 장벽이 낮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도소매업이라든지 숙박, 음식점 뭐 예상한 그 정도 수준입니다. 도소매업이 한 27% 정도 되고요. 그런가요? 예. 그리고 숙박 음식점이 한 12% 정도 되고 뭐 제조업도 물론 한 19% 있습니다만은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쪽으로 여전히 많이 창업을 하고 있다. 음식점이 가장 많을 줄 알았는데 도소매업이 많군요. 요즘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편의점, 마트, 소규모 마트 이런 쪽이 많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다음에 유통과 관련된 부분도 도소매 쪽에 들어갑니다. 네, 유통이라고 하면은 뭐 무슨 물류와 같은 네. 이사 뭐 이런 쪽도 그렇군요. 있고요. 네. 창업률이 높다. 다 성공하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폐업을 하는 분들, 중간에 접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폐업률도 나와 있습니까? 60대의 경우 창업과 함께 폐업도 많이 늘고 있어요. 네. 그래서 2014년 기준으로 보면 창업이 9만 3천 명이었는데 폐업은 11만 8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해에 창업을 해서 그 해에 폐업하는 것을 의미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많아지면서 폐업은 자연스럽게 많은 건데 네. 그렇지만 창업보다는 확실히 폐업이 더 많다. 그 해에 특히 네. 그랬군요. 이제부터 계속 그 흐름은 조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좀 걱정스러운 수치가 아닐 수 없네요. 그러면 이 창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럼 이제부터 뭘 해야 되나? 순서도 잡아야 되고 우선순위도 잡아야 되고 조언도 들어야 되고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뭘 먼저 고민해야 됩니까? 일단 창업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초년병이라는 그런 자세로 마음을 완전히 비워야 됩니다. 예전에 내가 누구였는데 하고 애헴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거의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등 떠밀려서 억지 창업은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이것이 유망하고 내가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창업을 해야지 네. 하지 않으면 안 돼라는 억지 창업은 되게 위험을 하고요. 네. 어느 중소기업 하시는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중소기업이 무슨 말이 준말인 줄 아느냐고. 그랬더니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중간에 소멸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이다라고는 씁쓸한 미소를 예. 지으면서 저한테 말을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지금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정말 완전히 밑바닥부터 시작한다는 톡한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네. 그냥 예전에 자기가 있었던 지위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되게 위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도대체 어떤 분야로 나아가야 되는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데가 아직도 쓸만한지. 네. 이제는 뭔가 방향을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특별히 잘하는 거를 좀 더 키워서 해야 되는지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오늘 이 창업 관련 또 아니면 재테크 관련 질문 있으신 분들 저희 문자 주시면 됩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주십시오. 자, 어떤 업종을 택해야 할지에 관한 답은 요 노래 듣고 와서 또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소장님이 이 노래 신청하셨어요? 네. 강산의? 네. 지금 오늘 주제와 굉장히 좀 어울리는 노래여서 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고요. 그러시군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연어에게서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갑자기.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고 계세요. 수요일 순서입니다. 똑똑 50플러스 재테크 은퇴 후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질문들이 쭉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이윤학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장께서 도움 말씀 주고 계신데요. 2101님이 저는 오랜 시간 인사 쪽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해서 창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업종이 좋을지요? 인사 쪽에서 일을 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두는 게 소위 말하는 HR 관련 회사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바로 창업하기가 힘들면 그런 관련 회사에서 적은 보수라도 일을 하고 서포트를 하면서 길을 모색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제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창업을 하려면 반드시 그 업종을 적어도 2, 3년은 밑바닥부터 깊게 알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업하고 거기에서 그냥 일을 했다는 것과 직접 창업은 분명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네. 관련된 그런 회사에서 적은 보수라도 아하. 한번 경험을 쌓아야 경험을 된다. 쌓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4471님이 그럼 이 중에 아직 폐업이 안 되고 성업 중인 직종이 있나요? 라고 주셨거든요. 이 중이라는 건 아마 지금 많은 그 창업자들의 그 새로운 업종 중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업종 전체가 다 살고 업종 전체가 다 죽고 뭐 그런 흐름은 완벽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치킨집이잖아요. 가장 네네. 일반화되어 있는 거.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치킨집이 BP를 맞추려면 한 45마리를 하루에 튀겨내야 된답니다. 그렇게 네.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닭 마리수를 가지고 연간으로 계산을 해보니 우리나라 치킨집이 하루에 18마리를 튀긴답니다. 아이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야기하면 평균적으로 다 망해야 돼요. 네. 그렇지만 다 망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잘하는 곳 그리고 어떤 프랜차이즈 또 혹시 전혀 자기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데는 분명히 또 성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종은 무조건 돼, 무조건 안 돼라는 이분법은 조금 조심스럽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뭐 전체적인 흐름만 본다면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베이비부머들이 이 30대 40대였던 유망 직종들이 있습니다. 업종들이 뭐 네. 치킨집, 김밥집, 뭐 피자집, 막 이런 네. 종류의 예. 많은 대량 그 인구들이 소비를 하는 그런 쪽보다는 이제는 소품 다량으로 다양한 품종으로 다양하게. 소량을 생산하는 아하. 기호를 맞출 수 있는 그러네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 전략이죠. 하긴 뭐 4차 산업혁명 얘기할 때도 대량 생산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개인 맞춤의 시대가 왔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네. 창업에도 이게 여실히 반영이 되는군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어떤 업종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아까 참 노래 듣고 나서 제일 먼저 질문할 게
어떤 업종을 해야 할지 요거였거든요. 네네. 사실은 자기가 보통 50대 중반 정도 남성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네. 약 한 25년 정도를 특정 일을 하셨을 거란 그렇죠. 말입니다. 네. 그 일을 본인이 가장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물론 너무 오랫동안 해서 나 지긋지긋해서 이 일을 안 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네. 잘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또 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때까지 해왔던 거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왜냐하면 자기의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 업종에서 일단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것이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핵심 역량을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업종이 유망하다고 해서 그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업종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네. 어디가 뜬다더라 뭐가 좋다더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가. 그래서 본인이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뭔지를 분명하게 고민도 충분히 해봐야 되고 냉철하게 판단도 해봐야 되고 주변에도 물어도 봐야 돼요. 너 내가 뭐 하면 제일 잘할 것 같니?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핵심 역량이 뭘 것 같아요? 가르치는 겁니다. 네. 가르치는 것 또는 설득하는 것 네. 또는 대화하는 것. 네. 그와 관련된 연장선상에서 뭔가의 사업을 구상을 한달지 그런 본인의 핵심 역량이 뭔지를 아주 꼼꼼하게 생각을 해보는 게 뭐가 좋다더라는 사실은 거의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미국에 산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진로 코칭해주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네. 이게 수입이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그 그런가요? 코칭 비용이. 그러니까 너는 뭐가 맞고 내가 지켜보니까 이런 부분이 좋고 이런 부분이 네. 부족한데 앞으로 이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네. 코치해주는 분들이 보수를 받는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괜찮은데요. 그럼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내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른다면 뭔가를 좋아하던 것을 키워나갈 수 있는 걸 배우고 자격을 획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방법이 그래서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반드시 잘 모르는 업종을 시작할 경우는 반드시 배우는 과정이 최소한 1, 2년, 2, 3년은 있어야지 실패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렇군요. 프랜차이즈들 많이 하시는데 프랜차이즈와 독립창업의 장단점 좀 얘기해 주세요. 독립창업 말 그대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만 창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뭐 제품을 구매한달지 가격 정책을 정한달지 뭐 프랜차이즈 같은 가맹비를 내고 로얄티를 내야 되지만 그런 추가적인 비용은 없고요. 그리고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고 네. 프랜차이즈 장점도 역시 있어요. 왜냐하면 가맹점을 하는 가맹본부가 있을 건데 거기에 높은 인지도를 활용해서 뭐 이렇게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노하우도 전수받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초보자들이 이렇게 사업 실패율을 줄일 수 있는 좀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지도가 높은 프랜차이즈의 상호를 본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적게 하는데 다만 거기에 되는 코스트, 비용은 또 역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혹시 독립창업 필승 전략 있습니까? 독립창업 필승 전략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창업하는데 세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시장이 있는지, 그 마켓 자체가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그 마켓에 제공하려고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충분히 최고나 최선인지, 마지막으로는 나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할지 이 세 네. 가지인데요. 사실은 수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시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렇죠. 그는 여러 조사기관이나 본인이 직접 발을 떼어가지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결국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제품을 얼만큼 잘 만들어낼지 그게 서비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비용 관리입니다. 초기에는 많은 비용을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을 철저하게 줄여나가야 되는데 비용의 핵심이 인건비와 임대료와 원재료비인데 원재료비는 함부로 줄일 수가 없다고 그렇죠. 보면 네. 인건비하고 임대료가 절대적으로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독립창업 필승 전략까지 알려주셨는데 끝으로 은퇴 후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성공이라고 말하기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안착하기 위해서 네.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조언해 주십시오.
한 7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는 소규모로 창업을 해야 됩니다. 네. 처음부터 판을 크게 벌리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20대, 30대 하는 창업이 아닙니다. 50대, 60대 창업은 만약에 실패를 할 경우 다시 되돌리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로 해서 잘 되면 조금씩 키워나가는 게 맞지 네. 처음부터 판을 크게 벌리면 굉장히 위험해지고요. 위험하다. 네. 50대 중반 우리나라 평균 순자산이 한 2억 6천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한 그걸 고려해 본다면 한 그 평균적인 그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1억 정도 수준이 적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대출을 굉장히 많이 당겨서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안 건 된다. 되게 위험하죠. 아무래도 네.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잘 고려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하루 종일 매달리거나 365일 매달리는 것은 나이 들어서 되게 체력적으로 모든 면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노후 생활이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세 번째는 가족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부인, 배우자, 네. 남편의 네. 지지가 없으면 나중에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심적, 물적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갈등까지 생기죠. 그럼요. 네 굉장히 번째.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장 잘 알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뭐가 좋더라는 아닙니다. 네. 가장 잘 알고 좋아하는 좋아하는 일. 일. 다섯 다섯 번째. 번째는 마음을 많이 비워야죠. 고객이나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갈등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한달지 그리고 아까 밑바닥부터 완전히 시작한다는 그런 냉철한 그 분석과 독한 마음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섯 번째. 뭐 그 정도로 일단은 뭐 정리를 하고요. 다섯 가지요. 네. 한 7가지 얘기하셔서 좋습니다. 5가지. 소규모로 시작해라. 하루 종일 일하는 거 금물이다. 가족의 지지를 얻어라.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마음을 비워라. 야, 이것만 제대로 해도 실패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절대. 네. 크게 무리를 하면 안 됩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꼭 간만에 나와주셨는데요. 또 다른 또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학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기준 2016 상반기 경차 판매 1위.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혜택. 스파크를 구매하는 선착순 5,000분께 100만 원 할인. 지금은 스파크 전성시대. 60개월 할부 이용 조건. 이자율 4.9%.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8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그 회사 예술하는 회사도 아니면서 미술관을 열었다면서요? 그 회사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진출 길을 열었다면서요? 세상에나 그 회사 100세까지 잘 살기 위한 연구소를 열었다면서요? 대체 무슨 회사길래? 내가 가진 것을 활짝 열고 나누면 좋은 생활은 더 좋아진다고 믿는 아메이입니다. 25주년 아메이. 지금보다 더 좋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을 바꿉니다. 좋은 생활 주식회사 아메이. 네, 오늘의 중심 문자 주제가 역사를 다룬 영화였죠. 2848님, 공동경비구역 JSA가 생각납니다. 영화를 보면 남과 북, 친구가 되는 모습이 있는데요. 요즘 리우올림픽에서 남북한 선수들 셀카 사진 찍는 거 보면서 가슴 뭉클했습니다. 5853님, 한국 영화 역사상 초유의 기록을 남겼다고 하는 명량. 다시금 우리 역사에 이순신 장군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뿌듯한지 느낄 수 있었죠. 1811님, 실미도란 영화요. 1968년 무장공비 김신조 일당이 난파돼 청와대 습격 사건 이후 중앙정보부장의 지시로 북파 공작원 훈련 실화를 다룬 영화였는데 우리 현대사의 아픈 역사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은 안타까운 사연이 영화로 그려진 바가 있습니다. 1811님 주셨고 6546님은 영화계에서 가장 사랑하는 소재라면은 뒤주에서 죽어간 사도세자 아닐까요? 사도세자를 그린 수많은 영화 중에서도 오래됐지만 영원한 제국이 제일 잘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라고 주셨어요. 참 가물가물하네요. 영원한 제국을 봤는데도. 6560님도 인천 상륙작전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문자 주신 분 중에서 6560님과 2848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마칠 시간입니다. 자, 오늘 끝곡 로커스트의 내가 말했잖아 들려드리면서 인사 올리죠. 내일 뵙겠습니다.